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이입니다. 2년 전부터 블로그 유튜브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오피스아워 열어주셔서 용기 내서 이메일 드립니다. 저희는 결혼한 부부이고 은퇴 나이까지 좀 남았지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부부 모두 반도체 관련 상장 회사들에서 일해 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rogram, RSU 같은 스탁쉐어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리타이어먼트 프로그램으로 401 매칭도 현재는 라스로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텍스 프로그램도 제공해두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시나봐요. 3년 전부터 빠른 은퇴를 하고 싶어 자산에 관심도 가지고 시장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작년까지 모든 은퇴 프로그램을 맥스로 하고 가지고 있던 캐시 세이빙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캐시 세이빙이 거의 줄어들었기도 하고 이번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시장이 엄청 떨어졌을 때 캐시가 없는 것이 갑자기 불안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매칭 맥스로 다시 바꿨습니다. 매칭까지 되는 매칭까지만, 네, 매칭까지만 하고 그 IRS에서 정한 맥스까지가 아니라 회사 매칭까지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고 아직 모든 부분에 초보라 잘 몰라서 아왕 선생님들께 이메일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은 둘이지만 자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리타이어먼트에 최대한 붙고 받은 스탁을 팔면서 생활비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많이들 사는 주식인데 팔려고 하니 팔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자산의 큰 부분이다 보니 이번 같은 때 보면 조금씩 회사주를 줄여야 될 것도 같고 매칭 맥스까지만 하고 스탁도 팔지 않고 캐시를 좀 더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칭 맥스하고 캐시는 캐시대로 모으고 다른 회사 주들은 사더라도 현 회사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지인들과 얘기하고 나누기가 어려워 아왕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왕 최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건 네가 넣은 거 아니야? 마지막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맞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맞벌이 부부시고 맞벌이 부부시지만 현금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그거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캐시 포지션을 좀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회사에서 자사주 받는 거는 팔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401k에다가 맥스로 둘 다 붙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줄였고 캐시를 더 하기 위해서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불안하니까 캐시 세이빙을 뭐 계속 더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회사 주식을 또 파는 게 좋은 거냐 그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 그냥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살짝 설명드리면 리타이어먼트를 맥스로 붙는다는 얘기가 회사에서 월급이 나올 때 내 은행에 닿기 전에 미리 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401k 이런 것들이 그 내 계좌에 닿기 전에 미리 먼저 빼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신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주식을 팔아가지고 아니면 캐시 세이빙으로 생활을 하셨다고 한 거고 요 밸런스를 캐시 세이빙이 있고 회사에 들어오는 월급이 있고 은퇴 계좌로 빠지는 게 있고 또 회사에 또 오는 주식이 있고 요거를 지금 어떻게 저글링을 할지에 대해서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이제 애가 없으시고 하지만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이메일을 맨 처음에 받고 나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저는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 사람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최근에 다 읽었던 Just Keep Buying에서 왜 지난번에 401k에 맥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약간 상식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어렸을 때부터 401k 맥스는 되도록이면 나이가 젊었을 때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복리를 타고 가서 은퇴했을 때 더 크게 불어나서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거기서 나오는 인컴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모든 금융 서적이나 아니면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에도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저자도 어렸을 때 그걸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401k가 그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펀드가 잘 고르지 않으면 이 수수료가 높은 것들이 많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것까지 다 따져보면은 텍스 세이빙 이펙트가 뭐 생각보다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계신 401k에 어떤 플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종하는 뭐 ETF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수수료가 더 높다? 그러면 이 수수료도 복리의 효과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핵심인 건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젊었을 때 다른 데다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집을 안 했다 그러면은 자기는 집을 다운페이를 모을 그게 없어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401k를 다 붓느냐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두 분이서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만약에 실리콘밸리에 계시다 지금 약간 캐시를 불안해하시는 거 보니까 좀 비싼 동네에 사실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수준이면 생활비를 걱정을 안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많이 몰기지를 내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호머가 보는 그 다음에 카페 추천. 짠드리 카페? 짠드리 카페 대박이지. 그다음에 부의 추월 차선이란 책 추천. 외추월 차선이랑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데? 근데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401k를 맥스아웃해서 뭐하고 이거 모든 것들이 되게 컨벤셔널 위즈덤이잖아요. 부의 서행 차선을 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행 차선을 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자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그 저자가 말한 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부의 추월 차선이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괴널이 얘기한 것처럼 부의 추월 차선을 보면은 그냥 회사원이 월급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노후가 뭐 60 됐을 때 은퇴하는 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게 부의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사이드로 요즘에는 온라인 사업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거에 꿈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초기 투자금으로. 근데 그거를 바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 책에 대한 맥락이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예요. 당연히 아껴서 401k 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자는 거 하나랑 그치. 지금 401k의 메리트라는 게 텍스가 안 붙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회사에서 매칭을 해주고 근데 세금 좀 아끼는 게 만약에 메리트라면 차라리 더 벌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시스템을 만들었지 나는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굉장히 좋은 주식을 매년 받으면서 계시잖아.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고 맞지. 진짜 천천히 모아가면은 웬만한 아무도 부럽지 않을걸?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조바심이 나고 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보일 테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나는 근데 그건 안 좋은 것 필요 같은데 없는 너무 401k를 맥스로 부어서 생활비 쓰는 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게 좀 생활이 비싼 데여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생활비를 줄이도록 해보는 건 좋은 것 같고 나는 그거는 맞아. 항상 나한테 먼저 돈을 써야 돼. 내 미래를 위해서 먼저 돈을 써야 되는데 401k에서 내가 내 계좌 닫기도 전에 빼가는 게 그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근데 만약에 집을 살 때 돈이 필요해. 정말 필요한데 막 기회가 없어. 그러면 401k에서 돈 대출로 빼와도 되거든. 그러면 일단 텍스 안 냈지. 그리고 나중에 401k 담보로 대출 받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는 또 내가 가져간단 말이야. 이자를 은행에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플렉시빌리티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이 써주신 이메일을 보니까 지금 맥스로 계속 넣다가 캐시 세이빙이 따로 있나 봐.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셨대. 그러니까 지금 생활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신 거지.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될 건 게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애가 나온다? 그러면 물론 지출이 줄기는 줄어. 막 나가서 뭐 데이트하고 뭐 술 먹고 이런 돈 덜 드니까. 애가 근데 데이트 돈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본인 소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짠돌이 카페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소비를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동네 모르니까. 사셔가지고 그거 모르죠. 예, 그쵸, 모르죠. 뭐 렌트가 많이 나가든지 아니면 몰기지 그게 많이 나가는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니 뭐가 어찌됐든 간에 에셋을 팔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닌 제일 거 좋은 방법은 더 익스펜스를 줄이는 거겠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401k 맥스를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맥스를 안 했다고 치자. 근데 401k 맥스는 1년에 19,500이야. 그게 가족당이죠? 한 가구당 19,500이죠? 아니야. 개인당인가요? 개인당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인당.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그러면은 4만 불 이상을 4만 하시는 불씩 거구나. 넣고 있는 거야 매년. 그러니까 확실한 건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면 부의 서행 차선을 타신다 하더라도 그렇지. 꽤 아마 빠르게 15년 정도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은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좋겠다. 처음에 애 없을 때 지금 하시는 대로 해. 그리고는 계산을 해보면 되지. 내가 만약에 거기에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이 쌓였어. 그럼 S&P 500 평균으로 1년에 9%씩 오른다고 치면 그거 계산해서 내 은퇴 시점 보면은 돈이 꽤 클걸? 그러면 그 금액이 맞춰지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 줄이고 뭐 아이 낳으시고 이러면은 컨트리뷰션 좀 줄인 다음에 쓰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 만약에 뭐 지금 뭐 집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진 상황이라면. 근데 이걸 보니까 이분은 지금 불안하신 걸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니까 아니면 뭐 생활비가 필요하신 것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현금을 좀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세 가지 옵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다 현금을 좀 모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옵션은 일단은 은퇴 계좌에다가 최대한 붓고 회사에서 받은 주식을 팔면서 생활비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생활비로 쓰는 거는 좀 근데 이거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괄호를 치고 그래도 많이들 사는 주식들인데 팔려고 하니 팔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라는 거 보니까 약간 괜찮은 가게 회사야. 나오죠?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는 엔비디아 아니면 ASML 아니면 램 TSMC. 리서치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자산에서 꽤 큰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회사주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비중이 그쪽에 몰려있으면 좀 불안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정말 유망하다. 테슬라 다니면 그냥 자사주 계속 모을 것 같아요. 이분은 테슬라 절대 아니에요. 테슬라는 401k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니는 회사가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자기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어요. 저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던 저러던 자사주는 베스팅 되는 순간 일부는 팔 것 같아요. 디버시파이 하는 차원에서. 왜냐면 주로 일반적으로 뭐 4년 베스팅 피리어드를 잡는다고 치면 제 계좌에 들어온 거를 팔아도 이미 많이 있잖아요. 1년 더 다니면 더 들어올 거고 2년 더 다니면 더 들어올 거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베스트된 거는 팔아서 좀 더 분산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제 친구들도 보면은 자사주를 못 모으더라고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 모르기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고 이런 시즌에 자사주를 계속 팔아. 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게 라이프스타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게 단순히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차도 막 페라리 타고 다니고 막 이러세요? 페라리 타고 다니진 않아. 근데 집값이 비싸서 돈이 많이 묶여 있는 건가? 비싸서. 근데 이제 그게 라이프스타일이지 뭐 집값이 비싸면 같이 가는 건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딴 거보다도 이 캐시플로우가 주식을 팔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언을 주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 텍사스로 이사 오세요. 이 사람 그게 쉬워? 이 사람 어려워. 텍사스 이미 계실 아니, 수도 있어. 텍사스가 계시면은 두 분이 직장 다니면서 막 그렇게 저기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물가가 여기가 많이 비싸졌다고 한들 베이나 캘리 쪽이랑 비교할 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애가 없으셔가지고 텍스가 센가? 아닌데 그래도 결혼하면 그 정도 조인트 아닌데. 메리드로 하실 텐데요. 싱글이 센 거지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지금 오스틴에도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사무실이 있는데 제 상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해요. 베이에리아 쪽에서. 근데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처음 인사하고 그러는데 해피아워 간다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갔어요. 이 상사가 제 차를 딱 보더니 바로 하는 얘기가 You fuckers in Texas with all this disposable income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전문 용어를 쓰시는데? 가처분 자기- 소득을 가진 쌍놈들아 말하는 거잖아. 너무 전문적인 용어랑 여기 같이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 그래서 니네 텍사스 것들이 여윳돈 많아가지고 물가 싸니까 너 집 몇 평이냐고 농담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하니까는 막 You fuckers in Texas with disposable income 이러면서 자기 프리어스 타고 듀플렉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보다 한 3-4배 더 비싸겠죠. 베이에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더라고요. 거긴 물가가 살인적으로 비싸니까. 근데 뭐 집이 일단 사면은 막 밀리언씩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캐시 플로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캐시 플로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라면 인컴 제너레이팅 뭔가를 만들 것 같아요. 캐시 플로우 제너레이팅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희도 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지출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뭐 주식이 됐던 현금이 됐던 꼬리표가 어디에 붙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국 캐시플로우가 중요해요. 사실상 지금 401k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캐시플로우를 주지 않죠. 59세까지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텍스 그게 있어도 중간에 은퇴 전에 빼면은 페널티 내고서 해야 되니까. 근데 또 401k 근데 좋은 거 중에 하나는 이게 에셋이잖아요.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퍼스트 홈 같은 거를 할 때 좋은 이자율에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개널이 얘기한 부의 추월 차선 뭐 이든 뭐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캐시플로우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부동산 때문이라면은 주식을 파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을 위해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소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그치. 불편하다, 아깝다.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뭐 소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 써야 되니까 지금 이제 자녀 계획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지출이 나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세이빙을 해두신 거면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 라이프에서 중요한 이벤트에서 지금 당장 캐시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금이 지금 당장 자녀 계획이 있기 때문에 1, 2년 안에 쓸 수 있는 꼬리표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401k를 안 넣고 캐시를 모아가시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자산에 어디에 현금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소비 때문에 그래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이님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재택근무도 하니까 이제 많이 그게 굳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하시는 부분 보면은 애기들을 갖다가 돌봐야 되는데 집에서 애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미국의 어린이집이 부동산을 하나 더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대출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어디서는 애들을 대학 보내는 걸 미리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글을 봤는데 그게 지금 모르겠어요. 반도체 또 기업에 다니신다고 하니까 이제 슬슬 재택근무에서 하이브리드로 뭐 넘어가는 그런 게 또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지출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제 저도 막 이직도 하고 이러면서 처우도 더 좋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더 벌어도 돈은 항상 쪼달리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뭐 주식에다 살 거 넣고 빼놓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미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맥시마이즈 하려고 노력을 다들 하잖아요. 누구든 간에. 근데 정말 예전에 사회 초년생 때 벌던 거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도 쪼달렸고 지금도 그렇게 막 뭐 물론 그때보다 넉넉하겠죠. 근데 별반 차이가 없고. 진짜 웃긴 얘기일까? 네. 내가 대학원 때 인턴을 했어. 네.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401k고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텍스도 이렇게 막 많이 안 빼놨어. 미리 빼는 거 그쵸, 있잖아. 네. 그때 월급이 제일 높아. 인생에서. 저도 디스포저블 인컴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예전에 학원에서 일할 때가 제일 좋아요. 다 낼 거니까. 예. 다 묶여 있어가지고. 그죠. 얼마 전에 그런 생각, 예전에 그냥 저희 친한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와이프도 그렇고 와이프 친구 언니들도 그렇고 다 되게 저를 약간 좀 지겨워할 때가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한 게 만약에 제가 총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애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집을 사지 않고 코스트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구할 거다. 점심 저녁 아침은 저 어차피 안 먹으니까 점심 피자로? 저녁을 핫도그? 아니죠. 핫도그 하루에 3불 야 건강 나빠져. 피 끈적끈적해져. 대신 소식하잖아요. 그러면 270불이면 한 달에 식비가 끝나요. 나머지는 다 저축할 수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고. 그 얘기를 같이 저녁 먹다가 얘기를 하니까 네, 와이프 친한 언니들이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남아공에서 캐나다로 처음에 왔을 때 하루에 1불이면 생활이 가능했대요. 그 당시 물가로 오렌지 한 개 하고 샌드위치 만드는 거 하면 계산해보니까 한 끼에 1불이면 된다고. 일론 머스크 10,000원에 행복하셨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웬만해서 나는 다 살 수 있다고. 하루에 1불 못 벌겠냐. 그러면서 도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뻘소리였고요. 제이님. 따로 그 이메일을 한번 또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을. 근데 이제 오늘의 제 생각에는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를 두고 저는 현금을 모아두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꼬리표 있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돼요. 부럽습니다. 저는 자녀 계획을 하고 있을 때쯤 직업이 없었는데 자녀가 나오고 나서도 직업이 없었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서 애들을 그지처럼 키웠는데 그래서 그냥 멍멍한 걸 있어.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애들 막 종이박스에서 막 자동차 만들어져가지고 종이박스. 저희는 둘째 가졌을 때 양가 부모님이 되게 놀라셨어요. 둘째 가졌을 때도 직업이 없었거든요. 축하는 해야 될 일인데 너무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이메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정보가 부족해서 상상을 좀 하면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추가로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신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을 좀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비싼 동네에 살고 계셔가지고 자가를 가지고 계신데 대출 상환금이랑 이자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고 하니까 현금을 좀 마련하고 싶은데 그 방법론이 현재 있는 주식을 팔든가 지금 자사주를 받고 계신데 워낙 또 비중이 높으시기도 하고 자산의 한 50%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불안하시고 그래서 자사주를 팔까 아니면 연금 계좌에다가 지금 계속 넣고 있다가 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줄이신 거를 유지를 하고 현금을 모아가야 될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 중에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자녀가 없으시고 지금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호머가 항상 얘기하는 꼬리표 있는 돈 있잖아요. 지금 당장 1년 2년 이내에 써야 되는 돈 그거는 꼬리표가 달려서 그걸로 절대 주식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걸로 부동산을 사려고 했다가 사실 2018년도에 그때 1년 정도 잠깐 하락했을 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더 좋아질 수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어요. 뭐 지금도 일단 1년 안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고 당장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현금을 모아두는 거는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보면
그런 친구들 많아요. 테크 기업 같은 데 다니는데 보면 이제 보통 비싼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서울도 그렇죠, 사실상. 이게 부동산에 묶여 있게 되면 물론 그런데 이제 사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올라가죠. 근데 그 생활이 괴롭거든요, 굉장히. 타 지역에 사는 분들 보면 아, 저 배부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막상 거기서 살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이게 인구가 밀집돼 있고 뭐 이렇게 비싼 지역에 살 때는 일단 물가가 너무 세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고 이런 체감 정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현금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고 그러면서 세금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좋지만 또 종부세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에 다니거나 애플에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받은 자사주를 거의 모으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몇 년도에 그런 약간 전설적인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뭐 애플을 몇 년 다니는 10밀리언이 돼가지고 은퇴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의 자사주가 남들한테 인기도 있고 이런 주식이라면은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오히려 401k를 안 넣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미 부동산 쪽에 현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아, 자사주 파는 거 너무 아깝다. 그 친구들도 401k를 아예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깝죠,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이미 그거를 현금을 갖다가 부동산에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좋은 자산으로 돌리는 거는 지금 이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잘 모르고 걱정했던 거는 만약에 이게 자기가 들어오는 소득보다 지출이 너무 세져가지고 현금흐름이 부족하던 거는 좀 아깝다.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를 팔아야 된다. 그런 게 좀 아까운데 이미 지금 현금을 부동산 자산으로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꼭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거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퇴를 하신다 그러면 월별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캐시플로우, 현금이 나오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한 채를 끼고서 가실 때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더 큰 평수에서 사시고 하면서 다음 집을 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집을 다시 줄여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비싼 지역을 떠나서 더 싼 지역에 가서 살 것이냐 그러면은 뭐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도 은퇴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상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면 거기 이제 친구들도 그 지역에 다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다 보니까 추억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깔고 있는 집에서 나가는 것도 그래서 더 좁은 집에 가서 살라고 이게 또 심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걸 유지하고 싶고 캐시플로우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라면 픽스드 인컴을 주는 자산을 계속 모아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이고요. 뻔한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서 너무 길게 호머나 개널이나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개널은 요새 꽂혀있는 책이 부의 추월차선을 다시 읽고 있더라고요. 월급에서 소득에서 떼가지고 소비를 덜 하고 지출을 줄여서 그거를 자산으로 돌려버리는 거를 하는 걸 서행차선을 달리고 있다고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서행차선이고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사업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런 사람들은 서행차선에도 못 가고 그냥 걸어가는 인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월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인컴이 들어오는 사업 시스템을 만들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만들라는 얘기죠.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정답이 없죠. 맞습니다. 이제 제이님 정답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랑도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의 추월차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알겠는데 그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그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그분의 책은 좀 괜찮은데 그분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만약에 그거를 따라하지 않고 있다 서행차선에 있거나 인도에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성향상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뭐 중요한 게 뭐 그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건 맞고 정답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아 너무 이상한 말을 했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아황 1화의 제목도 투자는 나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성향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걸 실행하고 그래서 성향이 또 그게 맞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투자는 나의 것인데 내 것만 잘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 어쨌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도 여기서 막 떠드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모건 하우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났는데 지금 현재 전체 세계 인구로 봤을 때 지금 내가 경험한 거는 정말 극소수의 그거고 지금 처한 상황도 정말 극소수에 있는 거고 이게 심지어 지금 현재 상황이라 인류의 역사로 보면 내가 맞다 내가 이게 맞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은 0.0000001%에만 해당한다 뭐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찾아가야죠 길은.